잡지와 영상, 평면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한호 작가. 빛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는 타공 기법을 이용해 인간의 본질과 사유, 그리고 그 속에서 보여지는 갈등과 희망을 작품 속에 표현하고 있다. 13년 동안 파리와 뉴욕, 베이징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해온 뉴미디어 아티스트 한호 작가와 그의 작품들을 아름다운 TV 갤러리 페인티안에서 만나봅니다. 네. 저희가요, 이렇게 꿈속에 있다가 지금 이제 막 잠이 깬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여자들이 이렇게 번쩍거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남자들도 이렇게 뭐 번쩍거리고 좀 휘황찬란하고 아무래도 네. 이런 것이 좀 화려하고 그러니까 뭐 저희들도 더 땡기죠 뭐.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더 들어봐야 될 텐데요. 아름다운 TV 갤러리 페인티안, 오늘은 한호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빛의 예술가 한호 작가입니다. 정말 빛의 예술가 같아요. 불이 꺼져 있을 때 시작하기 전에 제 앞에 분명히 이 대한민국 대동여 지도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켜지니까 전혀 다른 지금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명성하고죠. 예. 이런 작품의 기법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수님? 이게 뭐 두 얼굴 기법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네. 뭐 특정하게 이런 것을 어떤 기법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래요. 새로운 표현 재료에 대한 어떤 뭐 미디어의 확장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저희들도 이런 그림들 좀 뭐 이제 보통 그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이 배준성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이렇게 오른쪽에서 보고 왼쪽에서 보고 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긴 한데 한호 씨 작품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 그다음에 빛의 효과나 이런 그 투사를 통해 가지고 그 두 가지 영상을 이렇게 한 작품에서 보여주는 아주 뭐 그쵸. 재미있는 그런 기법인 것 같아요. 뉴 미디어 아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는데요. 근데 그쵸. 지금 저기 명성하고 작품이 사진이 아니라 작업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목 작업이라고 실제로 들었는데요. 작업을 그림을 그리고 네. 즉 회화로 그리고 네. 그 위에다가 이제 일일이 타공을 해서 네. 그 대동여 지도의 그 지도 모양을 타공을 해서 빛이 나오게끔 하는 작업이에요. 또 되게 특별한 또 일이 있더라고요. 또 한호 작가님이 서양화를 전공하셨어요. 또 이렇게 외국에서도 공부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수목 작업을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현대미술은 뭐 재료에 대한 경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한지라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파리에서 고민을 하고 뉴욕에서 공부를 할 때 보면은 동양의 빛이란 어떤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빛은 은은하면서도 아주 부드러운 빛이 동양의 빛이 아닌가 했는데 우리 동양은 중국과 한국과 뭐 일본을 비롯해서 다 한지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그 한지가 주는 그러한 빛의 어떠한 그 직설적인 빛이 아니라 은근한 빛. 즉, 우리 민족도 은근한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느낌을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미술은 미디어가 캠퍼스를 대신한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 화면에서 두 개의 영상을 갖다 보여주고 또 불이 꺼지면은 우리가 아주 환상적인 색채의 어떤 그 LED 조명에서 가져다주는 현대 미술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저는 한호 씨한테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군요. 그냥 뭐 순수한 이 관객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작품을 본다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회화에서 이렇게 뉴 미디어 아트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이렇게 길을 바꾸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파리에서 공부를 저는 페인팅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철저한 페인팅주의자처럼 저는 작업을 했고 하다가 뉴욕에 가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에 가면서 제임스 코엔이라는 첼시에 있는 갤러리에 가서 백남준 선생님 작품과 빌 비올라 작품을 봤어요. 그러면서 확장이라는 어떤 의미 있잖아요. 재료에 대한 확장,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한 확장이 제가 이제 평면에 대한 작업도 참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내 빛의 이야기 시리즈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분들의 작업을 보니까 뭔가 이게 대안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얻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제 작업의 그림이 평면에서 입체로, 입체에서 미디어로, 미디어로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도 이제 쭉 보니까요, 정말 동양화적인 요소를 계속 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좀 의도해서 고집을 좀 갖고 가시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동서에 대한 어떤 그러한 미술의 견해가 지금은 이제 서구 미술이 이제 동양에 들어오면서 현대의 뭐 추상이나 아니면은 현대 미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100년사가 지난 지금에 우리가 정체적인, 우리 주체적인 그러한 어떤 사고와 아이디어와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유산을 토대로 해서 어떤 만드는 것은 즉 글로벌화 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아닌가 제가 생각해 봅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각지에서 많은 활동을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파리에서 갑자기 불현듯 뉴욕으로 이주를 하셨어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작가님들은 브루클린이라든지 뭐 뉴저지나 그런 데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맨하탄에서 작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말이 사실인지 네. 또 어떠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첼시에 근처에 이제 이주를 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또 아는 그 지인을 통해서 유태인이 갖고 있는 건물에 한국 분이 그거를 매입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아트 디렉터였고 저한테 그 건물에서 이제 그걸 오가니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저한테는 럭키한 찬스였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작업도 하고, 첼시에 있는 그런 갤러리가 가까우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일찍 가서 그림도 볼 수 있었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한호 씨는 뉴욕에서 또 한 4년 있었지만 최근엔 또 중국에 가서 또 작업을 네. 했잖아요. 네.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은 제가 파리 가기 전부터 백남준 선생님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백남준 선생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백남준 선생님이 이제 일본으로 가셨었고 또 일본에서 독일로 가셨다가 또 뉴욕으로 가십니다. 네, 그게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로마드라는 용칭을 써요. 그게 유목민. 네. 그래서 보면은 왜냐면 현대 미술의 흐름에 따라서 이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한번 흉내를 내볼까 했는데 사실 좀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그것이 나한테 주는 교훈은 많이 컸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파리에서는 그러한 근대 미술의 어떤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고 뉴욕에서는 현대 미술, 또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많은 어떤 그런 도전들이 굉장히 융성한 그런 시기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에 품고는 있지만 직접 실행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렇게 또 이제 떠나실 생각을 또 실행까지 옮기셨다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제 왼편에 있는 화면에서 사람이 날아다니고 지금 네, 그래서 계속 시선이 가고 있는데 지금 요 장면도 작품인 건지 작품입니다. 네, 네, 좀 퍼포먼스예요. 설명을 해주세요. 이 작품이 제가 만든 설치 작품 만다라와 네. 천상의 영상 자체, 달의 영상, 물의 움직임 영상 사이에 인간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빛과 어떤 물체 사이에 인간이 존재합니다. 그 인간의 정신적 상태나 어떤 희노애락 그런 상태를 공중에 띄워놓는 작업인데 네. 그 작업을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서 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은 다 연결된 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끈을 대각선으로 사람들이 한 20명이 저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나를 놓으면 나는 마땅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한 어떤 연관 관계에 대해서 한 작업 퍼포먼스입니다. 네. 퍼포먼스를 직접 예, 직접 작가님께서 그러면 현지에서 반응은 어땠나요? 파리와 뉴욕에서 제가 이제 개인전을 하면서 이제 퍼포먼스를 대형 설치 작품 밑에서 했는데 마치 사실은
자기가 설치를 작품을 하고 영상을 만들어 놓고 퍼포먼스까지 하는 장르는 사실 많이 존재하지 저도 본 적이 없고 많이 본 적이 없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대미술의 그런 개념에 있어서 이제 하나의 장르와 하나의 기법이 있고 하지만 그거를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자기 표현하는 방식이 퍼포먼스이든 어떤 설치이든 영상이든 그건 상관이 없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특히 21세기 들어서 미디어 작품에 대한 증가, 그다음에 또 대중들의 이해도 같은 것도 많이 높아지고, 네. 그리고 현대 미술의 어떤 뭐 다양한 특징 등을 보통 우리가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다양한 매체라든가 혹은 다양한 표현이라든가 혹은 이미지의 패러디라든가 바로 뭐 이런 뒤에 있는 작품들이 네, 아마 네, 그런 맞습니다. 상징적인 것 같아요. 김정희 추사의 세안도의 모습인데 아마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이거 세안도네라고 보게 되는데 이제 아마 이것이 불이 꺼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조명을 이렇게 통해서 아마 다른 형상이나 네. 이미지를 볼 그렇죠, 수가 있을 교수님. 거예요. 자세히 보면요. 네. 저기 우주에서 날라온 여기 나비들도 있고요. 네. 비둘기도 있고 여기 강아지도 있어요. 네. 이런 약간 독특하고 재미있는 요소들을 한호 작가님께서 이렇게 도입을 해서 또 멋진 작업을 완성해 주셨나 싶은데요. 또 필체가 불을 끄면 아마 좀 다른 아주 신비스러운 네, 맞습니다. 그런 이미지들이 좀 많이 예. 보여질 네, 거예요. 교수님 필체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서예를 공부를 하셨던가 아니면 수묵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뛰어난 작가님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적에 물론 서예가 전공을 하셨지만 그런 서예라든지 수묵 관련해서 작업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에 이제 제가 서예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중국 서예의 거장인 구양순체, 그 해서죠. 네. 해서의 거장 구양순과 행서의 거장인 왕이지를 이제 근간 한 10여 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제적인 그 파리에서도 논문을 쓸 때도 캘리그라픽에 대한 중요성이라는 그런 논문을 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칼리그라피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서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서체의 기조가 뭐냐면은 낙서, 드로잉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영향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보면은 빛의 드로잉이 좀 들어가면서 뭔가 이제 그 또 다른 세계로 이렇게 보여지는 작품의 어떤 연성이 보이고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추사 선생님의 그 일대기 중에 9년 동안 제주도로 유배를 가세요. 그 생활에 그 고든 선비의 절개와 그리고 올곧은 어떠한 그러한 그 필치가 저한테는 감동이었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다가 재구성하고 새를 그리고 개를 그리고 달을 띄워주고 나비를 그린 것은 그 추사 선생님의 그 곤고함을 좀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빛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이게 정말 찬란해 보이지 않을까. 그 중요한 이유는 이 9년 동안에 추사 김정희 추사체를 만들어놨어요. 그 위대한 그 유산.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정말로 위대한 유산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계기죠. 그것이 이제 제 작품에서도 단순히 빛에 대한 요소가 있지만 어떠한 인문학적으로도 인류 문화의 어떠한 유산들이 보여지는 것 또한 그게 빛이 아니냐는 어떤 해석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로도 하고 친구도 되어주시고 싶은 마음이 계셨을 텐데 저희 앞에 있는 이 명성황후 네. 그 작품도 같은 의미로 좀 작업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성황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제가 생각하는 명성황후는 아주 현대적인 근대 여성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 미술사에 정말로 그 명성황후가 한국의 그러한 미술사의 중요한 미술에 굉장히 영향을 주었고 또 흥성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두 분 다 우리 조선을 사랑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명성황후는 근대적인 것을 받아들여야만이 우리가
잘 살고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다는 어떤 근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명성황후의 생각은 즉 조선의 땅에 그것을 빛을 발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그려내고 싶었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 명성황후 이미지에다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의 예. 그런 문양 이미지를 갖다 같이 합성시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저는 이제 계속 우리 작가님 말씀하실 때 보다가도 이렇게 여기서 번쩍 하면은 또 여기 눈이 가고 네. 빛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시선을 끄게 되는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이렇게 작업을 빛을 접목시켜서 하시는 이유, 그러니까 빛이 작가님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빛은 제가 사실 유년 시절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곳은 산과 강과 바다가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학교를 가려면 그 호수를 지나야 됐고 또 가다 보면 바다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는 해가 뜨고 있고 밤에는 노을이 지죠. 그리고 밤이 되면 별들이 움직여요. 네. 근데 그것들이 유년의 기억 속에서 제 잠재의식 속에 항상 남겨져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즉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위안, 그런 희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매체가 아닌가 생각을 했고, 과거에도 있었고 현실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그 영원한 빛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제가 그런 그 보여주고 싶은 어떤 빛의 세계인 것 같아요. 또 옆에 보면요. 아, 회화 요 작품. 작품이기도 한데 안에 영상이 같이 콜라보로 되어 있어요. 오. 저 작업도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인데 저기에 대해서 작가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죠. 예, 저 작품은 제가 고민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회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회화주의자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회화와 미디어를 접목하는 거, 네. 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그 소재를 찾아내는 것들이 제 숙제였는데 그 안에는 비둘기가 있어요. 네. 그 비둘기를 즉 유화 기법으로 고전적인 기법으로 유화를 그리고 거기다 다시 타공을 해요. 네. 빛을 넣고 그 바깥의 레이어에다가 투명 스크린을 설치를 하죠. 그래서 회화와 미디어를 동시적으로 보는 거. 네. 즉 피카소가 생각했던 동시성, 지금 현대 시대의 그 윈도우가 만들어내는 동시성, 그리고 지금 물질들이 그 21세기가 오면서 그러한 고전과 미디어가 접목할 수 있는 동시성, 네. 이것들에 대한 고민이었던 거죠. 네. 지금 소마미술관에서 지금 전시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거기에 대한 작업도 약간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소마뮤지엄에서 하고 있는 주제가 월어라고 해요. 천진난만. 네. 그러니까 천진난만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영광스럽게도 백남주 선생님과 같이 오, 전시를 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많은 그 선생님들,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천진난만이라고 하는 것은 동심에서 보는 어떤 순수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에 대한 작업이고, 또 제 자신 또한 그 작품에 출품한 작품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네. 주제로 작품을 했는데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제 동산 뒤에 보면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근데 굉장히 깊었고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렇게 큰지 제가 작았으니까 그랬었지만 너무나 큰지 그 안이 너무 무섭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네. 그 안에 달도 떠 있고 새도 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그 기억에 기인해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제 성경이라는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걸 유착시킨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희망에 대한 그러한 그 관계,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누구한테 기댈 수 있는 거, 네. 달도 기대고, 네. 뭐 보면은 내 모습도 보이고, 뭐 그런 작업들이었습니다. 네. 나는 한우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 작가는 너무나 부지런한 작가다, 일단은. 그리고 구멍을 뚫어야 되죠. 아마 구멍도 뚫고 네. 그다음에 끊임없이 자기 표현과 그다음에 그 미디어의 활용 같은 것을 극단적으로 같이 거의 뭐 그런 열정이나 그 욕망 같은 경우는 아마 백남준 씨가 보여줬던 그런 열정과 이렇게 비교가 될 정도로 자기 작품의 어떤 치열함 같은 것이 너무 돋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느 한 곳에 정체되지 않고 그 소재주의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너무 저는 아름답고 예쁘고 또 정말 노마드처럼 유모미처럼 파리에서 뉴욕으로, 뉴욕에서 다시 베이징으로 가서 퍼포먼스하고 비엔날레 작품을 발표하는 것들을 볼 때 이 작가야말로 어떤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충분히 짊어지고 갈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비엔날라 작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또 해외 아트 페어에서 굉장히 성황리의 작품 잘 팔린다고 들었어요. 해외에서. 네. 와. 요번에는 참 어땠어요? 키아프에서? 키아프에서 사실은 지금 뒤에 계신 분이 이제 소장된 작품이에요. 아쉽다. 태안도. 네, 이것도 마찬가지 소장된 작품이고. 빌려오셨군요. 예, 빌려왔습니다. 아, 근데 대단하시네요. 이게 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도 이 회화와 미디어를 접목하는 단계에서 뭐 인물도 해보고 평범한 풍경도 해봤는데 빛의 산수라는 개념을 요번에 제가 좀 이렇게 글을도 써보고 뭐 해봤어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무엇인가 또 산수라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산수가 주는 공간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가 이제 그런 고민이 하면서 중국의 고전 산수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한국화에 대한 그 산수의 개념, 즉 낙원의 개념인 거죠. 그 낙원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고전적 차용이 현대의 인물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에 희노애락, 사람들의 삶과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니까 굉장히 공감대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자, 그러면요, 이제 뭐 지금 소마미술관에서도 전시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다른 전시 계획 뭐 좀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는 뉴욕에 이제 다음 달 12월에 마이애미 스코프 페어가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송주왕미술관에서 중국에 지금 전시 벌써 베이징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져 예, 있는 예. 네. 아주 현대 뭐 유해민준 같은 사람들이 아뜰리에를 가지고 있는 아주 예. 유명한 아트 특구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해외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이제 가까이에 계시다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한호 작가의 작품은 이렇게 여러 그 전시장을 통해서 작품을 많이 봤는데 한호 작가를 우리가 묘사한다면은 네. 단연 19세기의 빛을 22세기까지 끌어오면서 표현의 영역을 갖다 확장시키는 그 무한으로 향하는 그런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노마드 유목민 작가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한호 작가님은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신지 좀 앞으로의 꿈을 저희가 들어볼게요. 작가의 작업은 계속 실험적인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주하는 것은 즉 죽음이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계속 실험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태동하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담론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연구와 또 뭔가 이렇게 시대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작업도 좀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아방가르드적인 그런 정신을 네. 아마 철저하게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한호 씨는 실험의 작가라고 아마 덧붙일 수도 있을 정도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양마케터님. 저희가 이제 지금도 한우 작가님의 작품들이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사실은 앞으로가 더 많이 네. 기대가 되는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저렇게 작품 속에서요, 점들이 참 많이 이제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새어나오는 빛으로 저희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 또 이렇게 좋은 작품들 많이 보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아름다운 TV 갤러리 페인티안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